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유로권에서 또 은행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우리 증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내일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평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0.6% 코스피가 내리면서 177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4% 마찬가지로 내리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살펴봐도 약간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금통위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앞서 뉴욕 증시가 1%대로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낙폭도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내리면서 177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하면서 1780선에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매도하면서 177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장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7% 하락한 177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7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3,0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 현재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2포인트 하락한 4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9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480선까지 지지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4% 하락한 4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개인이 8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3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까지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2원 20전 내린 1170전, 6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로존 위기설이 제기된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서 상승했었지만 역시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상승폭 또한 제한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유럽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은행주들 외국계 매도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주들 살펴봅니다. 신한지주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5% 내리고 있고요.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3%대로 하락하면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은 전기전자를 매도하고 운송 장비주들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먼저 IT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1.6%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 또 삼성 SDI가 2.5%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펀더멘털과 엔화 강세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대차가 2.3% 오르면서 오늘 다시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15만 원대로 진입한 상황이고요. 기아차가 2%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전공이 6%, SL이 5%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저출산 대책 수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혜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령 메디앙스가 3.5%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QNS가 1.3% 오르고 있고요. 한진 TNC까지 오르면서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투신권 쪽에서 오늘까지 강하게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매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0.7% 내리면서 1775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내리면서 478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조금 전에 살펴봤죠. 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다우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 유로권에서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게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쪽에서 또다시 부실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그리고 9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오늘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은행주가 하락하고 있는 배경 또한 이런 유로권의 은행 문제가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말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큰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동결될 것인가 이를 두고 열심히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이라든지 금융주 쪽으로도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험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보험주의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언제나 시의적절한 질문을 꼭꼭 집어서 해주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일단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정기 예금 형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크지 않을 거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비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상으로 봤을 때는 보험과 은행 업종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쪽 부실 문제로부터 다시금 그 유탄이 발생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 악재에 국내 은행주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좀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요?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은행주는 저점 매수 그리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로 보게 되면 빠른 올해 3분기 말 늦더라도 올해 4분기 중에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과거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다 반전하는 구간에서 은행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은행 업종을 사모해야 될 구간임은 분명한데요.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유럽발 악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앵커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통위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쪽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와 함께 저희가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남은 시간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선물옵션 만기 일단 이번 2010년도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 커트러블 위칭데이를 맞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 차익 창고에 대한 부담도 제한적이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매도보다는 매수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은 상승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들, 즉 크게 봤을 때 유럽발 악재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장기적인 압력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오히려 의외의 반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별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의 철도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해서 국내 KTX 수출 관련된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경기도 고속철도인 GTX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철도 산업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하 TI와 그리고 동아 지질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개별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아 지질과 대하 TI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쪽 이야기 저희가 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해놨는데 실밥이 터져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참 오래된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증시 쪽에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도 뭐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또 이 재료 때문에 내렸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뭐 좀 유로존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지수 내림폭을 보면 그다지 뭐 크게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다우지수나 뭐 1%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스 정도가 한 3%대 하락한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은행 업종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는 하는데 은행 업종도 뭐 그다지 크게 내린 건 아닙니다. 유로존 쪽을 보면 바클레이즈나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 모두 한 2% 정도대에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 쪽을 보더라도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BOA 모두 다 한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재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유로존 구제 방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취했던 조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FRB가 미국 투자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때도 똑같이 나중에 가서 부실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죠. 유로존 진행되는 상황이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유로존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은 거의 미국이 2008년에 했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로존 신용 위기는 이미 예전에 미국 쪽에서 FRB가 취했듯이 ECB하고 IMF 쪽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봉합을 해놓은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진짜 문제가 된다면 은행 업종의 하락이 더 컸을 텐데 유로존 은행들의 주가가 위기가 심화됐었던 6월하고 7월 초를 살펴보면은 하루에 한 6%에서 7%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연속을 해서 내렸었고요. 지금 주가를 보면 그 당시 주가보다 현재가 한 30%에서 한 50%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문제가 사실이고 더 확대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은행 업종의 주가 수준으로 판단할 때 이전에 그 공포스러웠던 유로존의 문제하고 비교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누구도 유로존의 부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그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 살펴봐도 유로존 경기가 막 꺾이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 요소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항상 디플레이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미 봉합된 신용위기를 또 확대 해석한다. 이거는 좀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유로존 부실 문제는 불확실성의 부각 이 정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쪽의 문제는 이쪽의 그 유로존 쪽의 은행 업종의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그 누구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국 쪽의 하락을 보면은 이미 오바마 쪽에서 경제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약간의 실망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을 굳이 유로존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일부 부분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부진한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원상필연구원께서는 의미 있는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살짝 해주시기도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약간은 좀 무겁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 추가적으로 내린다 하면은 의미 있는 반전이 확 나타난다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반전을 기대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 움직임을 놓고 보면 어젯밤에 유로존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하죠. 지금 한 0.7%밖에 내리지 않고 있고요. 옆나라 일본을 보면 2% 넘게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불안 요소가 있긴 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은 불안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유로존 소식이 안 나왔어도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금일 시장 상황에서 체크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옵션 만기일 쪽 8월에 옵션 만기라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이제 동시 만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만기 직전일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 포지션을 대량 청산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공통점입니다.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집계를 해보면 8월에도 만기일 직전에 한 10,000계약 정도 누적 매수가 있었고요. 만기 전일하고 만기일 날 모두 다 그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도 어제까지 한 10,000계약 누적 매수 포지션이 있는데 오늘도 한 4,000계약 넘게, 장중에는 한 5,000계약까지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대량 청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공통점이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콜 매도 포지션 누적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8월 만기일에도 한 500억 정도 됐었는데 9월물 이번에도 콜옵션 어제까지 누적 매도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방 쪽은 꽉 맥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차이점을 본다면은요, 8월에는 선물 청산하고 함께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선물 매도만 한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나와야지 내려가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백오데이션으로까지 진입을 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내일 만기일에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겠지만 스프레드를 지금 볼 때 롤오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풋옵션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 포지션을 또 봐야 될 텐데요. 8월 만기일에는 한 100억 넘게 매수가 있었는데 이번 달엔 포지션마저도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위적인 하락을 8월같이 만들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포지션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지지선과의 이격도가 크지 않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월에는 7월부터 한 달 내내 상승을 한 다음에 8월 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 지수대별로 좀 나눠져 있었고 또 이격도도 컸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8월부터 여태까지 한 달 넘게 박스권 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하고 이격이 크지 않고 또 지지선이 1760에서 70포인트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면은 8월과의 공통점을 살펴볼 때 악영향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8월만큼 큰 하락이 나올 포지션과 그런 주변 환경이 아니고 이미 오늘 정도께 내렸다면 충분히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매수를 할 타이밍, 과연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주시해 왔었던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 종목들, 이쪽이 좀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하고 소재 관련주를 계속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가 나서고 있고 철강을 비롯해서 여타 소재 관련주들 보면은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이렇게 나서준다면은 시장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하게 파악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상적인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인위적인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라고 한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가격을 사는 것보다 이제 타이밍을 산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추석 이전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경우라면 내일 만기 이후부터 추석 연휴 사이는 매수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취해볼 그럴 생각이 좀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보면은 중국의 경기 지표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미국 쪽의 경기 지표가 좀 빡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의 경기 지표가 9월 초에는 좋았는데 이게 앞으로도 또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지표하고 정책적인 이 긍정적인 효과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또 다음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시장이 쉽게 한 방향으로 좀 뻗어나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다음 주에까지도 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나타날 수 있는 하락에서는 그동안에 기다려왔었던 그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닷새 만에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 반면에 개인은 엿새 만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특히 투신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의 환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대거 지금 쏟아지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종목을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 핵심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외국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이 전반적으로 추세 하락보다는 여전히 박스권 흐름 이러한 부분이 이제 또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급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그 지지 라인은 이제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92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1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400억의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57억의 순매수와 개인들 쪽에서 86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1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유독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 상위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실적 부분이 좀 양호한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편식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이제 현대차 부분을 금액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와 우리금융, 그리고 한국전력과 GS건설 등으로도 순매수 금액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신한지주 문제가 좀 있는 잡음이 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와 OCI, 하나금융지주 등으로 순매도 금액이 좀 커지는 그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자동차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부품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만도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신한지주와 KT, LG전자 등으로 순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5개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 외국인들이 25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만도와 NHN, 그리고 현대해상과 대림산업 등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나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편입되는 종목이 있으면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포트폴리오는 이제 삼성전기 부분을 좀 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부진할 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쪽의 심리 악화로 인해서 당장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하우스 쪽이 위쪽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좀 지리한 지지부진한 흐름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기아차, 현대산업, 두산인프라코어, 웅진코웨이, 그리고 GS건설까지는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로 해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눌림목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줄여나가는 쪽이 좋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SL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지요. 이 당사는 이제 헤드램프와 샤시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쪽으로 이제 납품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당사의 그 국내 헤드램프 점유율이 84%로 이제 시장에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요. 에쿠스와 리무진, 에쿠스 리무진, 그리고 그랜저 후속 이런 쪽에 적용되는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LED 헤드램프의 그 제조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의 전장 부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실적의 증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런 완성차 업체
업체들의 계속되는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요. 자체 기술력이 우수한 당사, 수혜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전장 부품 계속해서 고급화가 되고 있고 첨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야간 보행자 감지 시스템과 측후방 사각지대 차량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차량 운행 정보 표지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이 좀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현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가 600원 올라서 13,200원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12,500원에서 13,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올해 예상 실적 대비로 해서 PER을 이제 8배 적용을 했을 때 17,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11,500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질문을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드릴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좀 아쉽게도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해버렸네요. 항생제 원료 수출을 주력으로 한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데요. 최근에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슈퍼박테리아에도 효능을 보이는 슈퍼 항생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항생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종근당 바이오고요.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첫 상한가 진입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0일선 저항 라인을 오늘 바로 상한가로 뚫으면서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직전 고점인 15,000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한가에 안착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 큰 흐름이 한번 있었죠. 한 4,000원에서 2만원까지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첫 상한가에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15,000원 정도의 지지, 직전 고점의 돌파 후에 지지되는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5,000원이 지지된다면 오늘은 일단 상한가 진입했기 때문에 내일 조정 받을 때 15,000원대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신다면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2만원 정도 보시고 지지 라인은 15,000원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초가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조금 상황을 지켜본 후에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내일 시초가는 좀 공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종가 무렵에 상한가 진입했기 때문에 시초가에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거래량이 좀 실린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시초가 부분을 지켜내는 흐름이라면 일단 강하다고 보고 그때는 매수량을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시초가에서 밀리면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흐름이 나온다면 15,000원 정도 지지로 보고 15,000원대에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빠르게 날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큰 이벤트를 2개나 앞두고 있어요. 예, 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밀리고 있긴 한데 예. 너무 우려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현재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우려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들은 다 반영이 우선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기를 앞두고 나서 지금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과연 그 자동차와 IT 그 2개의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 만약에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지속주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과연 괜찮아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는 단기간으로는 나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선 장기적으로 좀 본다 보면 그 턴을 하는 시점, IT가 턴을 하는 시점이 과연 그때가 1800선을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자동차 쪽으로 한번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 타이밍이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예, 예. 일단 한번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그 타이밍 과연 예.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뭐 매수 타이밍 종목이 뭐 수천 가지 되지 않습니까? 수천 가지마다 매매 타이밍 다 틀리고 네. 그렇게 하긴 한데 우선은 뭐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같이 지금 한번 동참해봐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동차요? 예, 자동차 쪽은 특히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IT 같은 경우 우선 관망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IT 같은 경우는 우선 한번 관망을 한번 지켜보면서 메이저들의 그 수급을 상당히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침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접근하는 예. 게 나을까요?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우선은 어떤 것이든지 먼저 대형주부터 보통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보셨을 때는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이 아니면 그 만도까지 해갖고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커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네.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기아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아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33,700원입니다. 예, 예.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 오늘 2.2% 기아차가 오르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예. 이분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기아차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기아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예. 우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네. 지금 뭐 수급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외국인하고 뭐 기관들 동시에 이제 수매수를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비중도 보면 20% 네. 적당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메이저들의 그 수급이 끊기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면 상당히 긴 흐름으로 지금 뭐 횡보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때는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가 이제 33,700원이신데 여기가 박스권 상단 부분이었는데 네. 거기를 지금 뚫어줬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을 볼 수가 있고 일봉은 지금 이렇게 되지만 지금 주봉을 또 보신다고 하면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을 계속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이제 턴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번 수익권을 뭐 목표 수익률을 한 15% 정도 잡고 우선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매수 입장에서 기아차 예.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규 매력, 우선은 기아차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상당히 뭐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매수에 동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IT 부분 때문에 이제 1770포인트가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이라는 그런 고질적인 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또 기아차 뭐 이제 K5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이제 지인들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좀 어느 정도 좀 하자 부분이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 부분을 할 수는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이 만약에 빠졌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됐었을 때는 상당히 뭐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러면 뭐 속 시원하게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약간 어렵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선은 뭐 매수 비중을 15% 이내에서는 바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외의 부분은 시장 외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그때 상황을 봐갖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저희가 살펴봤고요. 문자가 하나 왔네요. 저희가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문자가 왔는데요. 11,8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를 계속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2225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차바이오엔 어떻습니까? 예, 차바이오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고 좀 네. 화끈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사셨지만 지금 상당히 뭐 혼동스럽고 호가가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오주들의 테마의 대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예전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이제 뭐 규제안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차트상에서는 우선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바이오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개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에서는 지금 우선은 뭐 매도권이지만 지금 봤을 때는 20% 정도시면 어느 정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속적으로는 단기 고점인 목표 주가로 한 13,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규제 어느 정도 육성책 같은 경우를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손절 라인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1,300원 선에서 만약에 이 차트 부분이 깨졌다 이랬을 경우는 뭐 손절 부분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하단 부분, 최근 하단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고 지금 살펴보니까 한 1,850원 선인데 그 선을 손절 라인으로 측정을 해놓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쪽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밑에 선이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에 지지는 받지만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투매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봤네요. 1,400원 선이 하단 라인이네요. 그 라인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바이오엔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 좀 낙폭이 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LG 이노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8천원이고요. 비중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3% 내리고 있고 손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분. 거의 한 2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단 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피하지 못할 바에 군대 갔을 때 꼭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피하지 못할 바에 즐겨라. 네. 지금 IT 업종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은 사셨던 입장이시고 지금 쉽사리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좀 뭐 즐기시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번 지켜보시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때 봤었을 때는 LED 업종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지만 네. 저 LED 업종 외에도 뭐 카메라 모듈 또 PCB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 때 뭐 1천억 원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 상당히 전망이 좋고 특히나 LED 그 조명 시장이 2010년에는 뭐 12조에서 15년도에는 뭐 50조까지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구간이다. 뭐 군대라고 치면 이등병의 그런 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일병이나 상병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병장이 되는 기간이 언제냐.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 고점 부분인 1차 목표 주가는 19만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19만 원 선까지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에 LG노텍의 그런 LED 부분에 대한 독점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었을 경우는 22만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 쪽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40%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예, 예. 즐겨도 될 텐데 예.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예, 돈이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비중 조절은 필요가 없나요? 비중 조절은 참 우선은 40%시면 우선은 뭐 비중을 30% 이내로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우선 하시고요. 네. 그다음 가격대는 봤었을 때는 쉽사리 뭐 목표 그 이제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안 좋은 시점이지, 지금 뭐 LED 가격이라든지 조명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면 매출이 우선 증명해 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30% 이내 비중은 17만 원 선 왔었을 때는 30% 이내로 비중을 줄이시고,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1차 목표가를 향해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종목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지금 KT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KT가 현재 41,900원입니다. 오늘 낙폭이 크네요. 4%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KT 과연 현 구간이 매수할 만한 구간인지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단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럴 경우 지금 뭐 KT 같은 경우 오늘 뭐 배당 지수 뭐 제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하락폭이 지금 크고 지금 뭐 마이너스 4%대인데,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한번 매수를 한번 해주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가 부분에서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고,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수급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지금 기관에서 한 20만 주 가까이 지금 뭐 팔고 있는 시점인데,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에서 뭐 작지만 지금 매수세가 지켜보고 있고, 또 현재가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지금 뭐 거래형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단기 매매를 하실 거면 뭐 매수 비중 20% 내에서는 한번 사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구간에서요. 예. 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게 내일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 쪽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예. 비중을 예. 어느 정도 두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KT가 만약에 내일도 뭐 빠졌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제일 좋은 것은 15%씩 2번 나눠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신주들이 이제 단기 하락을 했었을 경우는, 이랬을 경우는 한 2, 3% 정도 목표 수익 잡고 단기적으로 좀 뭐 접근을 해봐도 그렇게 뭐 크게 무리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 이내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KT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한국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좋네요. 2.7% 오르고 있습니다. 2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하시는 분은 28,700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또한 큽니다. 7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다행히도 2.7% 오르면서 매수가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매수 비중이 70%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시고, 산 다음에 후회합니다. 이렇게 매수 비중이 크셨을 경우에는 사고 나서 덜컥 샀다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호가대로 되지가 않으면 우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사셨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 비용 한 50% 이내로 한번 오늘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내일부터 오를 수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도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자동차랑 연관된 부분이 있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지금 타이어 가격 인상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헝가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증설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또한 밝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보통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4에서 한 8% 정도 나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1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수익률은 질기되 매수 비중은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 포트를 짜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50% 이내로 비중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50% 이내로 비중을 한번 줄여라, 이렇게 예.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 살펴봤고요. 막 또 문자가 하나 왔네요. OCI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뭐 매수가라든지 비중은 따로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더 떨어질까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예. 이런 질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OCI는 어떻게 보십니까? OCI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우선은 전망은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같을 때는 뭐 차트를 먼저 보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지선을 규칙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지지선 한번 깨졌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지금 박스권 상단에다가 지지선이 깨졌다, 한번 뭐 수익권이신지 뭐 손절권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랬을 경우는 한 번쯤은 매수 비중을 줄이거나 한번 파신 다음에 다시금 지지선을 받거나 그랬을 경우는 다시금 뭐
동참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봉을 만약에 봤었을 경우에도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지지선은 우선 깨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 깨진 상황이 있고 한 번쯤 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랬을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 종가 내일 부분 만약에 여기서 또 빠진다 한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상당히 좀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투매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계속 올렸던 기관이라든지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와 함께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네, 그렇군요.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꼭 저희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 수익권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나흘 가까이 되면서 그 수익이 많이 날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 선이고요.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가가 23,650원. 예. 차트를 살펴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좀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일단 수익이 상당히 컸는데 그 수익이 많이 날아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예,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원금이 만약에 뭐 1,000만원치 BHA를 샀다라고 보시더라도 수익권이 났었다. 뭐 예를 들어서 1,100만원까지 수익이 났었으면 원금이 1,100만원이라고 이제 보통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1,100만원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현재 있는 수익 만약 1,050만 원 정도의 수익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 한 번쯤은 크게 상승한번 준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다 이제 꺾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수급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기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금 이랬을 경우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봤었을 때는 BHI를 왜 들어가셨냐 원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고 느끼셔서 들어가셨을 것으로 저는 좀 확실히 드는데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BHI를 팔고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을 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메이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BHI는 한번 꺾였던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 KPS를 한번 봐볼까요? 네. 한전 KPS의 수급을 지금 지켜본다고 하면 우선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특히나 투신권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차트가 꺾이지 않았죠. 이랬을 경우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하신다면 한전 KPS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컨텐츠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속 3주째 컨텐츠 업종 특히나 예전에 제가 네오이제 인터넷을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 로엔이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로엔 딱 들어보시면 뭐 화장품 업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로엔이 사실은 그 멜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이제 음원 쪽을 맡고 있는 멜론이라고 다들 아실 건데 그쪽을 멜론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는 좀 봤었을 때는 하반기 때 스마트패드가 확산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멜론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 음원 업체를 방문을 했었었는데 로엔이 가장 수익 모델이 좋다는 것을 타 업체까지도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멜론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기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멜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매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매수가는 지금 뭐 한 6,800 지금 뭐 30원 선인데 이때쯤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차트를 먼저 보시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의자형 패턴이다. 의자형 패턴일 때는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랬을 경우는 지지선을 받지도 않고 뜨는 경우는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한 8,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선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매수가 아래로 일단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당장 일단 오늘은 참여하기 좀 어렵겠네요. 뭐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한번 참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조금증권 목동심의 정윤성 대리와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6%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